지난 토요일 밤 대한민국 전통 가요의 보루라 불리는 KBS 가요 무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침묵의 진동에 휩싸였습니다. 화려한 트로트 가락과 향수가 흐르던 무대 위에 13세 소녀 김태현이 서는 순간 안방극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단순히 어린 유망주의 등장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쥐고 뱉어낸 첫 소절은 현대인이 외면하고 싶었던 디지털 소외라는 시대의 통증을 정면으로 관통했기 때문입니다. 무대가 끝나고 100여 명의 관객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보내고 반세기 동안 한국 방송사를 지켜온 거목 김동건 아나운서가 방송사고에 가까운 긴 침묵 속에서 눈물을 쏟아낸 이례적인 사건. 과연 이 무대 위에는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기에 전 세계가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이 전설적인 무대의 이면을 심층 분석합니다. 첫째로 이 무대가 전례 없는 충격을 안긴 핵심 동력은 김태현이 제시한 AI의 반란이라는 곡의 서사가 기존 대중매체가 다뤄온 공상과학적 상상력의 궤도를 완전히 이탈해 현실 밀착형 잔혹 비극의 본질을 꿰뚫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간 할리우드 영화나 웹툰 등 대중문화 속에서 AI의 반란은 주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기계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시스템을 장악하는 디스토피아적 공포로 소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3세 소녀 김태현이 쓴 가사의 날카로움은 그 방향이 외부가 아닌 내부, 즉 가정의 붕괴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엄마는 나보다 AI를 더 사랑해요. 내 이야기는 저장되지 않지만 AI는 잊지 않죠라는 가사 구절은 기계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무관심과 정서적 대체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최근의 사회 통계 보고서들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선진국 가구 내 1인당 하루 평균 스마트폰 및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은 약 5시간을 상회하는 반면 가족 간의 대면 대화 시간은 10년 전과 비교해 무려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태현 양이 실제 배경이 된 치매 환자 돌봄 가구의 경우 보호자의 극심한 정서적 번아웃을 메우기 위해 AI 스피커나 돌봄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비중이 매년 15% 이상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데이터는 이 노래가 단순한 허구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태현 양의 어머니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고단한 일상 속에서 감정적 소모가 없는 AI에 코딩된 친절의 위안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어린 딸이 보내는 서툰 감정의 신호들은 알고리즘의 정교한 반응에 밀려 저장되지 않는 데이터처럼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맥락은 단순한 음악적 감동을 넘어 사회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김태현은 차가운 통계 수치와 사회적 문제로만 치부되던 디지털 소외를 아이가 겪는 고립과 질투라는 가장 원초적이고 생생한 서사로 지원해냈습니다. 관객들은 무대 위 작은 소녀의 목소리를 통해 편리함이라는 명목하에 자신들이 거실에서 식탁에서 놓쳐버린 가족의 얼굴과 진심 어린 대화의 가치를 뼈아프게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슬픔을 넘어 기술 만능주의가 초래한 인류 공통의 정서적 파산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으며 바로 이 지점이 현장에 100명이 넘는 관객들을 마법처럼 일으켜 세운 진정한 동인이었습니다. 둘째로 김태현의 보컬이 보여준 기술적 불완전함의 승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현대 음반 산업의 보정 만능주의의 커다란 경종을 울렸습니다. 최근 10년간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오토튠과 멜로다인 같은 피치 보정 기술을 통해 음정의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가공된 목소리를 표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수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한 AI 가수가 실제 가수의 음색을 완벽히 복제하고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들이 기계적인 완벽함으로 무장한 콘텐츠를 쏟아낼 때 김태현의 무대는 오히려 거꾸로 가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녀의 데뷔 무대에서는 마이크를 움켜쥔 작은 손의 떨림이 그대로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고 감정이 격해지는 대목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음정의 흔들림과 거친 숨소리는 여과 없이 안방극장에 전달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술 전문가들은 이를 결함의 미학이라고 부릅니다. 문화평론가 이정민의 날카로운 분석처럼 김태현의 목소리는 기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직감적 진동이자 인간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감정의 지문이었습니다. 음원 사이트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최근 청취자들 사이에서는 완벽하게 믹싱된 팝송보다 라이브 실황의 현장감이나 아날로그적인 질감을 선호하는 로파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 김태현은 이 흐름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진짜예요. 감정을 코딩하지 않았어요.
울고 웃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지만 적어도 사랑은 배운 적 없어요라는 선언적 가사는 정교하게 계산된 알고리즘이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셋째로 사회자 김동건 아나운서의 이례적인 오열과 침묵은 이 무대가 단순한 쇼가 아닌 사회적 각성의 현장이었음을 시사합니다. 김동건 아나운서는 지난 40여 년간 한국 방송사의 가장 냉철하고 절제된 진행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생방송 도중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던 그가 준비된 대본을 쥔 손을 미세하게 떨며 끝내 말을 잇지 못한 장면은 그 자체로 거대한 상징성을 가집니다. 방송 분석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전통적 가치와 미래적 갈등이 충돌한 역사적 정점으로 평가합니다. 김동건이라는 인물은 가요 무대의 주시청층인 장년과 노년층에게는 신뢰의 상징이며 그런 그가 무너졌다는 것은 김태현의 노래가 기성세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부채감을 정확히 건드렸음을 의미합니다. 무대 뒤편에서 밝혀진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김동건 아나운서는 태현 양이 11살 때부터 치매 어머니를 돕기 위해 간병 업무를 병행하며 어머니가 잠든 밤 홀로 일기장에 적어 내려갔던 가사의 초안을 미리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치매 환자 수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돌봄의 주체인 가족들이 겪는 우울증과 정서적 고립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현 양처럼 어린 나이에 간병의 무게를 짊어진 영 케어러들의 비극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어두운 단면입니다. 김태현은 오늘 환자 상태 어때요? 약 시간이에요라고 말해주는 AI의 부드러운 목소리 뒤에서 정작 엄마의 따뜻한 눈맞춤을 잃어버린 아이의 상실감을 노래했습니다. 넷째로 이 무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포스트 AI 제너레이션의 정서적 고립을 대중문화사에서 최초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역사적 가치를 지닙니다. 영상 공개 직후 유튜브 조회수가 수백만 건을 기록하고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한 것은 단순한 바이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특집 기사를 통해 기술의 혜택을 가장 전폭적으로 누리며 자란 Z세대와 알파세대가 역설적으로 기술 때문에 가장 고독한 세대가 되었음을 23세 한국 소녀가 전 세계에 알렸다고 심층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과 우울증 지수는 정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돌봄이 일상화된 국가일수록 아동의 정서적 결핍 증세가 두드러진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태현의 노래는 이러한 차가운 학술적 데이터를 음악이라는 보편적 언어로 치환하여 전 세계인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그녀를 포스트 AI 시대의 첫 번째 목소리라고 명명하며 기술이 인간을 이해하는 수준에는 도달했으나 결코 느낄 수는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13세 아이의 언어로 통찰한 점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벤트가 그토록 충격적이었던 결정적 이유는 김태현이라는 어린 예술가가 보여준 포용의 자세에 있습니다. 그녀는 무대 뒤 인터뷰에서 기술을 싫어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더 봐줬으면 좋겠어요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자칫 기술 혐오주의나 극단적인 기계 과부로 흐를 수 있는 논의를 사랑과 관심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회귀시켰다는 점에서 미래학자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과 같은 전문가들은 진정한 지능의 진화는 기술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도구로 삼아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김태현은 13세의 나이에 이 복잡한 철학적 담론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목을 이번 사건의 진정한 반전이자 윤리적 마침표로 꼽습니다. 상처받은 피해자로서 기술을 비난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대신해 자신을 돌봐준 AI조차 제 동생 같았다고 표현하며 수용하는 넓은 시선은 어른들조차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급진적 수용의 한 형태이며 기술과 인간이 공존해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미래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성숙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기술 비평가들은 그녀는 AI를 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소외시킨 감정의 자리를 AI가 비자발적으로 차지하게 된 슬픈 현실을 포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태현의 데뷔 무대는 단순한 가수의 등장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의 눈을 맞춰야 한다는 잊고 있던 원초적 의무를 일깨워준 위대한 퍼포먼스였습니다. 현장에 100명이 넘는 관객들이 보낸 기립박수는 한 소녀의 재능에 대한 찬사인 동시에 이제는 화면이 아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겠다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겠다는 집단적인 각성이자 약속이었던 셈입니다. 그녀의 노래 AI의 반란은 역설적으로 인간의 귀환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 되었습니다.